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에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했지만 해외 시장은 특히 나스닥은 갭 상승 출발한 뒤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무려 3.4%를 종가 저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제 시황을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초반 15분 동안은 선물 쇼스퀴즈가 나려고 했어요. 근데 전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 이런 데다가 한 주 내내 개인이 위클리 옵션 포지션은 콜 옵션 매수와 풋 옵션 매도, 그러니까 올라가길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계속 오르질 못했죠. 그래서 이 갭상승이 딱 나오니까 개인들은 위클리 콜 옵션 물린 거 드디어 탈출할 수 있겠다면서 콜 매수를 굉장히 빠르게 청산하면서 풋 옵션 매수로 스위칭을 했어요. 콜 매수분 청산한 건 잘했지만 풋 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개인이란 게 원래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나 증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매수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현물 매수에 입지를 하긴 했지만 추세적 매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델타를 따라가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가 있었고 그 규모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에요. 어제 삼성전자는 뭐 1000억도 안 나왔고 SK하이닉스가 1000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전체 시장을 보면 그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어제 지수가 고가에서 버티게 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 그리고 그로 인한 프로그램 매수 때문이었다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 매수 외에 실제로 탄력 있게 오른 종목들 보면 포스코랑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라 포스코 아이들이에요.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DX 이런 것들. 외국인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질이 좋았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2차 전직이 눌리고 그보다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크게 올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글로벌 스토리에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욱이 그 전에 한국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외국인 뷰는 아직은 그냥 마켓 퍼폼 수준이지 오버웨이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시장 뷰는 이번 반등이 중간에 고개를 드는 것일 뿐이지 추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생 시장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우선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전에 빠른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또 오후에 상승 나올 때도 미결이 급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승시마다 미결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즉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들어온 숏포지션은 오늘이 갭상승에도 거의 청산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막판에 미결을 빠르게 줄이긴 했지만 16일 이후로 쌓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10% 정도밖에 청산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청산된 게 없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도 여전히 이론 베이시스 대비 낮은 수준의 콘템포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이시스가 의미있게 위로 돌기 전에는 우리 시장은 장기 상승 같은 거는 꿈도 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위클리 콜옵션은 개인이 그동안 물린 콜옵션 매수분을 빠르게 잘 털고 나왔다고 하지만, 먼슬리 옵션은 찬종 기간이 제법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의 5거래일간 이 330포인트를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 등락을 한 바람에 콜 프리미엄이 빠져 있었던 것이 갭 상승이 나와서 콜옵션 340, 342가 일부 롤링업이 있었지만 미결이 또 워낙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수준의 미결 감소는 없었습니다. 즉 지수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 매도를 주면서 점진적 반등을 한 정도지 엔비디아 실적 잘났다고 우리 증시 폭등 또는 상승 전환 이런 식의 시장 인식은 옵션 시장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 선물이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서 본장 개장 전에는 현물을 강하게 갭 상승시켰는데요. 개장 후 딱 10분 동안 추가로 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하루 종일 줄줄줄 밀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개장 후 1시간 동안 고가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5시 이후로 점진적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투자자들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야 되죠. 이후에 지수는 계속해서 매도가 쌓이면서 미국 본장 개장 무렵에는 전일 현물 종가 마감한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유럽이 현물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갭 상승을 거의 1%를 했는데 10분 동안만 쇼커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오전장 내내 밀려서 그 1%짜리, 마이너스 1%짜리 음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사실상 증시 피크아웃일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준 것인데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미국 지수 선물은 거의 빠진 게 없었어요. 유럽 증시가 고점에서 1%가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선물이나 뭐 러셀만 조금 빠졌을 뿐, 나스닥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5,380포인트 구간에서 버티기를 했는데요. 뉴스플로우 또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유럽 증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시장이 테크에 열광하고 있는데 유럽은 이 분야에 대한 익스포저가 낮다라고 하면서 파월의 금요일 연설을 확인하고 가자, 이런 경계감 때문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됐든 유럽 증시는 오늘이 음봉으로 지난 3거래일간 나온 반등을 모두 감싸는 하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나빠지게 되죠. 다만 제가 생각해둔 유럽 증시 의미 있는 바닥권에 점점 접근해 가고 있어서 저는 9월 중엔 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요. 오늘 증시의 하락에 대한 또 다른 신호는 통화시장에도 있었어요. 사실 어제 채권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장기 채권이 조금 눌렸을 뿐 큰 변동은 없었죠. 그런데 통화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수요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일이 PMI 발표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이 통화시장 조정은 야, 이건 시장이 진정한 방향성이 이거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결론만 이야기하면 비달러, 죄다, 도루묵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락을 시작한 것은 상품 통화인 오지달러였는데, 오후 3시 유럽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 이 오지달러의 매도가 나오고 또 파운드와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반등이 세게 나왔던 것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뭐 처음 1시간 동안이야 어제 워낙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라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오후 5시 이후로 증시가 고점에서 의미 있게 밀리기 시작하자 오지나 파운드 말고 유로화도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차익 실현 정도가 아닌데, 이건 레벨 다운 시작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무슨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전일이 유럽 PMI, 서비스 PMI, 그리고 미국 서비스 PMI 이런 거 발표로 이 장군, 멍군 주고받았던 통화시장이 다시 기존 추세인 달러 강세의 흐름으로 가려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얻어보죠. 자, 첫 번째는 과연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통화시장은 기존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채권 시장은 왜 더디름이 나오지 않지? 이것입니다. 자, 금요일날 잭슨 홀 연설이 한 11시쯤에 있을 거예요. 밤 11시에. 그때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 라운드 2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뽑기 위해서 약간의 금리 오버슈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게 컨센서스인데, 근데 지금 PMI 나오고 나서 채권은 확 꺾였죠. 다시. 그러니까 그 급반등이 나왔죠. 그 금리가 꺾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달러 강세가 재개됐는데 오늘 채권 시장은 뭐 거의 빠진 게 없고 달러는 다시 다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파월 연설과 함께 금요일에 달러가 더욱 강한 슈팅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골드 매수 포지션은 큰 타격이 있겠죠. 게다가 통화시장은 어느 정도 호키시장 부분을 받아들였다면 채권 시장은 지금 수요일 급반등 이후로 얼마 빠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되돌림성 매도가 아주 되게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있어요. 그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채권이 옵션 만기가 금요일인데, 그래서 또 채권을 좀 붙잡아 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여하튼 이제 반대의 입장을 생각해보죠. 파월이 생각보다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하게 부러지고 골드는 강하게 튀고 채권도 추가 상승하는 등 이런 식으로 완화적 흐름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일단은 옵션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 옵션이 이제 하루 만기인 상황에서 일단 지난번에 그 에크머니 투자한 그 30년 풋옵션 다 휴지돼 버렸거든요. 오늘 채권 시장 살짝 내려왔는데 그 풋옵션 하나도 못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 그건 하방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물려도 괜찮은,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물려도 괜찮은 포지션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량 조절을 해서 대응하면 돼요. 즉 만약에 내일 이제 그 파월이 발언에 이제 골드가 아주 강하게 부러졌다, 그러면 일단은 1900선 확인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00선에서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고, 뭐 내일 뭐 빠졌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손절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통화시장에선 도루묵이 나왔지만 채권 시장은 나름 잘 버텼다는 게 핵심인데, 이게 파월 연설 때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포지션이 좀 멈춘 것일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외에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약 1% 정도 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구리는 상승 추세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도의 눌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나 통화 시장이 조정을 받고 비달러가 세게 눌린 것을 고려한다면, 야, 어제 원자재는 이거 굉장히 잘 버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파월의 연설이 잘못 돌아간다 그러면 원자재도 금요일날 좀 세게 움직이겠죠. 자, 이제 대망이 미국 세션으로 해설을 할게요. 전일 멤버십 게시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선물이 약 1%가 넘게 상승한 동안 AMD,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아마존까지 시간에서 추가 상승이 1%에서 2%씩 나왔어요. 야, 네가 왜 오르는데?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엔비디아의 상승을 개별 종목 매수로 따라가려고 하면 유동성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일단은 델타 엣지를 나스닥 선물 매수로 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ETF 매수 수요가 함께 인덱스를 통으로 끌고 올라와서, 그래서 네가 왜 오르는데 라고 해당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시간에서 뭐 1%, 2%씩 또 추가로 오른 거예요. 자, 그렇게 나스닥 선물이 목요일 새벽 종가 고가로 마감하고 나서 목요일 아침 아시아 세션에서 CME 전산장이 딱 출발하고 나스닥 선물은 처음에는 한 0.4%꽤 많은 차익 실현 매도를 맞아요. 그냥 딱 30분만 밀리고 나서 그 뒤로는 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모든 매도 물량을 받아버렸죠. 이러한 흐름은 전형적인 CTA 그 알고리즘 매수인데, 미국 세션이 종가 고가로 마감하고 그 다음날 아시아 세션 점심 때까지 이런 식으로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 구간마다 계단식 레벨업을 해요. 오늘도 보면 10시 30분에 딱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는 만약에 상승장이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은 또 과도한 오버액션 상승하는 게, 이런 게 이제 CTA 매수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아시아 세션이 흐름은 조금 이상했죠.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 선물은 그 CTA 매수답게 아시아 세션 초반에 잠깐 조정받고 나서는 상승하고 나서 10시 30분 홍콩 세션 시작 후 레벨업, 뭐 이거 다 정석적인 흐름이죠. 이런 거는 다 전형적인 상승장 흐름인데, 니케이나 홍콩이나 우리 시장이나 폭발적인 상승이 안 나왔어요. S&P 선물도 다우 선물도 나스닥이 그렇게 달린 동안 생각보다 약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상승장이 아니라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럽 세션 들어서 초반에만 유럽 증시 반등하고 나서 미국 본장 개장 무렵에 유럽은 상승분 몽땅 다 토해냈거든요. 이러면 이거 확신 드는 거죠. 그냥 이거 피크아웃이라고. 자, 그런데 나스닥 선물은 또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까지 여전히 강력한 플러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나스닥 매도를 이제 15,380선에서 또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는 이 정도로 나스닥 선물 강하다 그러면, 야, 이거는 본장 개장 후에 어처구니 없는 쇼커버가 한 처음 5분에서 10분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를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본장 개장 후 아주 바로 강력한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추가 매도를 했는데, 왜 제가 바로 추가 매도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 5분 동안에 대부분이 엔비디아 그 주가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지만 AMD, 인텔,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것들이 주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자, 만약에 엔비디아의 갭 상승폭이 예상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전일 들어왔던 대량이 델타 헤지용 나스닥 선물 매수, 이건 당연히 청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제 네가 왜 오르는데 해당하는 이 7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첫 5분에 장대 음봉을 맞기 시작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 종목이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야, 이거는 그냥 쫓아가서 매도를 늘려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장 개장하거나 딱 뭐 5분 10분 기다린 게 아니라 10초 정도 보니까 이거는 밀린다, 그래서 바로 그냥 나스닥 매도를 추가한 거예요. 대신에 청산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나스닥이 15,180에서 15,220포인트 여기까지는 아주 당연하게 내려갈 거라 봤고, 또 그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봤지만 15,04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또 쉽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추가 매도한 거는 15,040포인트에 청산하고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제가 나머지 두 개는 또 있었죠. 이건 또 끝까지 밀다가 장마금 하고 나서 14,830포인트에 또 하나 청산했어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뭐 3개 중에서 2개는 아주 좋은 가격에 청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가격에서 청산했느냐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한 이 15,180포인트부터 15,220포인트, 이거는 그 시간외에서 델타 엣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약한다. 그러면 델타 엣지 시점인 15,080포인트는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나스닥 선물이 15,040포인트까지 내려온 것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매도를 청산한 자리를 15,040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15,120포인트에서 한번 잠깐 멈췄다가 또 바로 매도가 이어져서 15,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버렸어요. 이것은 그만큼 시장의 매수세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본장 개장 후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 조정이 나온 동안 이미 뭐 15,000포인트 다 깨버려서 그때 AMD 주가는 마이너스 7%, 엔비디아도 고점에서 5%가 내려왔어요. 야, 그럼 이거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14,960포인트는 또 쉽게 깨지 않았는데요. 변동성이 오르긴 했어도 어제를 놓고 보면 어제 뭐 과하게 올려놓은 지수를 내려놓은 것에 불과했죠. 그래서 변동성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서는 이 14,960포인트를 지지점으로 계속 수렴이 나타났어요. 즉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나름 이렇게 버티는. 자, 그런데 이 S&P를 보면 S&P 콘돌 범위, S&P 옵션의 그 9월 만기 옵션 되는 옵션의 콘돌 범위가 4,400보다 4,600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그 4,000포인트는, 아니 4,400포인트는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이젠 S&P 선물이 4,410포인트에서 좀처럼 강하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3시 30분 이후로 엔비디아가 슬슬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P 지수는 버티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야 이거 아니다 하면서 제법 의미있게 가속도가 붙어가면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지수가 막판에 언더슈팅 좀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 50분에 알고리즘 매도가 끊기니까 일시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근데 그게 채 5분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현물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은 14,830포인트마저 깨게 됐습니다. 저는 14,830포인트에 매도분 하나 청산 더 대놨는데 제가 이거는 GTD라는 주문을 걸어놨거든요. 저는 이거 오늘 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체결시켜주네요. 그만큼 오늘은 시장의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개별 종목들 보면 뭐 당연히 FNGU들 처참하고 AMC 엔터테인먼트 또 오늘 두 자릿수 하락 보였고 보잉이나 뭐 디어 이런 굴뚝 종목들도 아니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인덱스로 오른 것들 그냥 다 내린 거예요. 이거 좋아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어요. 오늘 변동성이 올랐다고 하지만 변동성 상승분은 지난 18일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죠. 그나마 콘텐츠 폭이 0.7포인트 정도로 줄어든 것은 의미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나스닥 변동성이에요. 어제 뭐 나스닥이 고점에서 3.5%가 빠졌는데 변동성? 이게 오른 겁니까? 이게 변동성이? 예. 나스닥 변동성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막판 한 30분 정도는 언더슈팅이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언더슈팅은 약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월 연설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미리 좀 많이 눌러놨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변동성이 더 터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제로데이 변동성 요게 17.36으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럼 9데이는 16.10 그리고 28일짜리는 17.20이에요. 그래서 이 제로데이 변동성을 자꾸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거는 방향성이 인디케이터로 삼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파워, 그러니까 간말을 보는 목적으로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시황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총평하도록 할게요. 우리 증시는 당연히 갭 다운이 나오겠지만 뭐 그 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하락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스닥이 세게 밀렸다고 하지만 수요일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지수 하락폭은 1% 내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2500선, 종합주가 지수 2500선 어떻게든 지지한 형태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파월 연설이죠. 파월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지난 18일이 외바닥을 기준으로 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아니면 토요일 뭐 새벽 주봉 마감 앞두고 힘이 빠진다. 그러면 변동성 상승과 언더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추세 하락.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추가 레벨 다운과 연결될 수 있냐는 또 별도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또 그럼 상승이 나올 수 있냐?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레벨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전장에는 생각보다 레벨 다운이 크지 않고 오후장 들어서 언더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포지션을 걷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340에서 320 구간의 박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23선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선물 매도 엣지 절반 풀어낸 거 나머지도 모두 풀어서 네이키드 롱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해지를 아예 없앨 생각이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도 3개 중 2개가 청산된 중에 1개 남았는데 파월 연설과 관계없이 이번 주 주봉을 다시 위로 다 들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얼마나 더 밀어낼지 이거는 이제는 언더슈팅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종가가 어디서 형성된지 보고 월요일에 뭐 바닥이 나오는지 화요일에 바닥이 나오는지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할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그보다는 지금 걱정인 것은 골드 매수인데 손익분기점 지금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파월 연설에 따라서 골드가 완전 개폭 나오거나 또는 폭등이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또 근데 골드 옵션 변동성을 보면 전형적인 양매도 상황이에요. 또 옵션 만기 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과연 폭락이 나왔을까 싶을까 하시는데 어쨌든 골드는 이 가격대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하다고 보고 계속 홀드할 생각입니다. 지수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니까 투자자들이 대응이 참 어렵죠. 근데 하지만 왜 오르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어요. 시장이 급등락에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을 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